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와 시각 디자인 기사 필기 대비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디자인 제도라는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산업기사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기사는 한 3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산업기사 시험 보는 분들보다 기사 시험 보는 분들이 좀 더 중요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제도입니다. 제도. 자, 제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디자인 제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쓰는 제도, 디자인 제도죠. 자, 그럼 제도는 무엇인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시각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뭐죠? 뭘 디자인하는 겁니까? 소통이죠, 소통.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라 했었습니다. 자,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납니까?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네,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마음을 갖죠. 그리고 속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습니다. 이 겉사람은 물질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했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겉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지만 실제 감정은 그 속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머릿속 속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모양을 만들려고 하거나 집을 짓거나 또 뭐 이러한 각각의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를 내겠죠. 그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시공하고 만들면 괜찮은데, 보통 내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그럼 내가 생각한 것을, 나는 내 생각이니까 내 머릿속에 거의 100% 다 그려진단 말이죠. 그거를 상대에게 말로 설명하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대로 그 사람 머릿속에 그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같을 수 있어요.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 똑같이 먹고 자고 모든 것이 똑같았다 그러면 아마 내 생각대로 할 거지만 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르단 말입니다. 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먹어봤고 상대방은 개고기를 안 먹어봤다. 네, 저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보는 거. 그리고서 제가 개고기란 말을 안 하고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개고기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경험에서 가장 근접한 고기를 상상을 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닭고기인데? 그리고서 듣다 보니까 정말 닭고기야. 그러면 저는 신나게 개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신나게 닭고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신나게 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통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오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최대한 어떠한 수단이든 방법이든 고려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도.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도형이나 그림이나 글자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 근데 그것을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동일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건데 그게 바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도의 정의는 이래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자, 정확한 정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어떤 물체의 크기, 모양을 기본적인 제도 규칙으로, 그러니까 쉽게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도 하나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을 정하는 것, 표준어, 그죠?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 표준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야, 이제부터 안녕을 너도 안녕이라고 하고 나도 안녕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하고 나서 내가 안녕 그러면 저 사람도 좋은 의미로 아침에 나에게 뭔가 인사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가 공통된 어떤 약속을 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제도도 하나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약속을 정하는 곳은 어디? KS, 코리아 스탠다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KS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다 그 표준을 정하는 표준을 정하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BS입니다. BS, British Standard라고 하죠. 독일은 우리 표준 배웠었죠. 책학에서 배웠듯이 DIN이고요. 미국은 ASA입니다. A는 뭐 아메리칸이겠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 자, 근데 일본은 뭐예요? JIS입니다. Japan이니까 JIS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좀 관심 가져야 될 건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 자, ISO라고 합니다. ISO 국제 표준.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해가지고 ISO가 국제 표준이다. 하여튼 이러한 표준을 정하는 곳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표준을 정한 거예요. 규칙을 정한 거죠.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 닥치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파트는 대부분이 암기, 뭐라고요? 암기다. 왜 암기예요? 약속이니까. 그리고 제도라는 부분도 하나의 전문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양에 비해서 산업기사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했었죠. 기사는 3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좀 중요하겠지만 양에 비해서 나오는 문제 수가 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미시적인 그런 시험 문제보다는 좀 개괄적이고 개론적인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개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가장 큰 목적은 뭐다? 정보를 서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규격과 약속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도는 어디에 합니까? 도면, 종이에다 하죠. 자,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발달되어서 도면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뭐 CAD라든가 맥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 어쨌든 도면은 종이에 많이 그리고 또 도면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크게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또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분류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분류에 따른 뭐 용도 뭐 도면의 분류상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잘 출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이 도면의 종류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아주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의 분류에 따른 것보다는 이 각각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도면들인지에 대한 성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목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도다 그러면 뭐예요? 계획하는 계획하는 도면이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무언가를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도하는 사람을 설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설계자의 어떠한 목표, 의도를 도면으로 표시한 게 바로 계획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획도, 제작에 필요한 것이죠. 어떠한 제품 만들 때 필요한 정보, 제작에 필요한 정보들을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도, 부품도, 상세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작도라고 합니다. 자, 주문도는 뭐겠습니까? 주문하는 사람에게 주문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도면이겠죠. 좀 더 그 제품을 더 자세하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러한 걸 주문하겠다라는 어떠한 제품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도면. 하여튼 제도는 뭐 집을 짓는 데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해요. 집 지을 때도 쓰고요. 기계 장치를 디자인할 때도 쓰고요. 뭐 여러 가지 하죠.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디자이너들도 아이디어 스케치 이런 것들도 뭐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제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도, 뭐 주문도, 승인도, 승인을 받기 위한 도면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방서, 견적도. 시방서라는 거는 공사 일정의 순서를 표시한 그러한 도면을 우리 시방서라고 합니다. 견적에 관련한 견적을 표시하는 거죠. 견적서를 붙여서 조회자에게 주는 도면. 설명도라는 건 말 그대로 제품의 구조, 기능, 사용법을 설명한 도면.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제목에서 도면의 특징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뭐 이렇게 내용이다 이렇게 나누는 건 많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편의상 나눈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내용을 그 용도에 맞는 그 도면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조립, 부품, 상세, 공정, 전개, 배치, 단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목에서 나오죠, 그죠? 예. 그다음 작성 방법에 따라 스케치도, 원도, 사도, 청사진도라고 있는데요. 스케치도는 말 그대로 스케치한 도면이겠죠, 그죠? 초기에 연필로 자유스럽게 그리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스케치한 도면을 스케치도라 하고요. 그리고 원도는 이제 이 스케치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최초로 아이디어 낸 것을 이제 실제 자세하게 켄트지 등의 제도 용지에 처음으로 그리는 도면. 자, 사도라는 건 복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레싱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투명한 종이 놓고 그거 가지고 복사해서 똑같이 그려낸 거. 청사진도라는 거는 그 파란색 종이 있어요. 감강지, 우리 종이에 뭐가 발라져 있는 감각물질 발려 있는 그런 거죠. 사도가 여러 장 필요할 때 요거를 이제 보통 요거 하나 내고 하나 대고 이렇게 뭐예요? 대고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장 필요할 때 이 청사진도는 이 그 감각물질에다가 이렇게 종이 있죠. 우리 그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도록 사용되는 도면을 청사진도. 근데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면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고 교재를 보면서 각각 제목에 맞도록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의미들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의 크기인데, 기본적으로 도면 크기는 이제 A4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A4가 얼마죠? 210에 얼마입니까? 297이다 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3, A2, A1 이렇게 넘어갈수록 커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A3로 넘어갈 때는, 297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297은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2배가 됩니다. 420 이렇게 되죠. 또 마찬가지 이게 앞으로 가고 얘는 2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4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A4만 기억했다가 뒤에 있는 건 앞으로 보내고 앞에 있는 건 몇 배? 2배로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도면의 크기를 다 기억을 하면 좋지만 A4만 암기를 했다가 210에 297을 했다가 297을 앞에 보내고 210은 2배로 해서 A3. A3에서는 420을 앞으로 보내고 297을 2배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도면 자체가 이렇게 크기가 그 1대 루트 2만큼씩 작아지거든요. 그거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우리 종이 있죠? 도면에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도면에 표시를 해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윤곽선입니다. 도면에다가 이렇게 윤곽선을 그려요. 이거 뭐냐면 작업할 위치죠.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테두리 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심 마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중심 마크는 말 그대로 중심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 마크 이렇게 십자선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제란이라고 해서 여기 표제란이 있습니다. 여기 확대한 건데 표제란 안에는 이런 식으로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척도, 날짜, 소속, 각법, 도명, 성명 이런 건데 이런 표시들을 해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표제란이라고 합니다. 표제란. 자, 그래서 도면의 양식은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여기 위에 남는 거는 물품 표시고요. 여기는 표제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제란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될 수 있다. 우리 교재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은 종이죠. 그 위에 이제 그림을 우리 아까 제도의 규격 얘기했었죠. KS라든가 한국, BS, 영국, DIN, 독일,
ASA 어디입니까? 미국. ISO 어디예요? 국제표준. JIS는 일본이다. 제도 자체가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바꿔 쓰기도 하고, 막 표준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국가에서 정하면 우리는 다 그것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도 용구죠. 우리가 제도할 때, 과거에는 이제 수작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수작업으로 제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이제 컴퓨터, CAD 여러 프로그램 아십니까? 이용해서 하거나 하죠. 물론 수작업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을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물어보는 시험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근데 많이 출제는 안 돼요. 우리 컴퍼스라고 아시죠? 네, 이렇게 여기 뭐예요? 뾰족하게 돼 있고 여기는 연필심이 있어서 딱 찍고 이걸 싹 돌리면 원이나 원호 이런 걸 그릴 때 사용되는 컴퍼스. 어릴 때 참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저도 컴퓨터 그래픽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바이더는 여기 뾰족한 거 여기 뾰족한 거, 그래서 꼭 찍고 종이에다 이렇게 탁탁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균일하게 선을 균등하게 분할하거나 일정한 길이를 옮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퍼스나 디바이더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컴퍼스는 하나는 찝게 돼 있고 하나는 연필심이 달렸고 디바이더는 둘 다 찍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자라는 거는 이렇게 구름처럼 생겨가지고 된 이 운영자 있죠? 그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구름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곡선이나 원어를 그릴 때 쓰는 것이고요. 템플릿은 우리 자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별표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형태들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사각형, 원형 이런 것들에 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자죠. 자유곡선자는 잔데 이렇게 막 모양을 내 마음대로 휘어서 만들 수 있는 자고요. 각도기는 이제 각도를 재는 자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각도기가 있죠. 이렇게 어릴 때 써봤는데 지금은 한 번도 쓰지 않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요즘 쓰나 모르겠습니다. 먹줄펜이라는 것은 도면에 이렇게 선을 긋거나 할 때 사용하는 전용 펜입니다. 펜. T자라는 건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끼처럼 생긴 자죠. 그래서 도면의 옆에다가 얘를 걸고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요 자 T자. 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제도 배울 때 요거 가지고 칼싸움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의 그 부분 탁 이렇게 자국 나가서 못 쓰게 되고 막 이런 무식한 짓을 했었는데, 여하튼 제도 용구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제도 용구를 물어보는 시험은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아주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부분. 선의 종류.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선의 종류는요, 일단 실선이 있습니다. 실선. 실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점선. 실선은 기본적인 실선이죠. 점선이라는 건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파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일점세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직선 있고, 파선 있고, 직선 있고, 파선 있고, 직선 있고. 이게 일점세선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점세선은 직선 있고, 두 개의 파선이 있고, 직선 있고, 두 개의 파선이 있고, 이거 이점세선. 응? 알겠죠? 다시 한번. 실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선이에요. 그 다음에 점선은 점으로 되어 있고, 일점세선은 직선에 점 하나, 직선에 점 하나. 이점세선은 직선에 점 두 개, 직선에 점 두 개. 요걸 이점세선이라고 합니다. 자, 실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이 있어요. 그래서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은, 일단 굵은 실선은 외형선을 사용합니다. 우리 여기 도면을 갖다 놨는데 요 보시면 이렇게 외형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형선. 그 다음에 보통 가는 실선은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이나 인출선, 지시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면을 그리게 되면은 양 옆에 이렇게 표시하고 가운데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치수선, 요 옆에는 치수보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시선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지시하게 이렇게 표시해서 지시하는 걸 지시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은 물체에 보이는 부분을 표시한다라는 것. 거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외형선과 단면선, 외형이나 단면을 표시해 주거나 굵은 선이 직접 그렇습니다. 가는 실선은 치수선, 치수소 보조선, 파단선, 인출선, 해친선, 회전 단면선 이런 것들인데 해친선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친선이에요. 이 해친선이라는 거는 그 도형의 어떤 한정된 특정한 부분을 이 다른 부분과 구분할 때, 구분이 잘 안 될 때 있죠.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해준 부분을 우린 해칭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출선이라는 건 지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단선 같은 것, 회전 단면선, 요 회전 단면선, 이 파단선이라는 것은 그 떼어내, 일부 떼어낸 어떤 경계 부분을 파단한다 그러거든요. 그 일부를 떼어낸 경계에 표시할 때도 가는 실선. 그 다음에 회전 단면선이라는 것은 이 도형 내에 어떤 부분에 그 끊어야 될 곳을 90도로 회전하여서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렇게 회전하여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90도. 우리 이 치수 기입법 할 때 나올 거예요.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회전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선은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선, 보이지 않는 선, 숨은 선, 파선은 점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은선이 있죠? 이렇게 점선이. 자, 그 다음에 일점세선은 중심선이나 절단선 같은 걸 표시합니다. 여기 보면은 중심선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선 일점세선, 여기도 중심선 같은 거 잡아주는 게 중심선. 그 다음 절단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그 일점세선입니다. 근데 파단선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요게 파단선이에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 있죠? 요렇게 표시해 주는 걸 우린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파단선은 일부를 떼어내는 경계, 파단한 경계, 떼어내야 되는 부분을 표시한 게 파단선입니다. 그리고 표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점세선은 가상선입니다. 가상선. 말 그대로 가상되는 부분을 표시할 때 쓰는 게 이점세선인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이런 방식들을. 그래서 선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아주 매우 많이, 그러니까 우리 한 문제 출제된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선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그래서 다음 중 뭐 가는 실선의 용도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뭐 가상선 해놓고서는 가는 실선 안에다가 얘네와 함께 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또는 뭐 은선이나 파선은 어떤 선으로 표시하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척도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도면에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도면은 정해져 있는 크기로 작업을 하죠. 근데 내가 도면을 그려야 될 대상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크기대로 도면을 그릴 수 없으니까 축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축척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너무 작은 어떤 뭐 소형의 그런 기기 장치를 설계도를 그려야 된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대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배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면 안에 들어가는 실제 크기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실척 그러죠. 그래서 1:1를 실척이라고 하고, 축척은 줄어들겠죠. 2분의 1, 그럼 반이 주는 거겠죠. 그죠? 2.5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축척하는 거고요. 반대로 배척이라는 건 2배, 뭐 5배, 10배 이런 식으로 크기를 확대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뭐 어렵지 않죠. 예. 가끔 출제가 되는데 뭐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기입법입니다. 치수기입법. 자, 치수기입법은 뭐냐? 치수보조선이 있고요. 그죠? 거기에 치수선이 있다 그랬었죠. 예, 그리고 지시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160, 85, 35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근데 단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는 적지 않은 이유는 모두가 밀리미터로 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0m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cm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밀리미터 단위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합니다. 대신에 이제 몇 도, 뭐 10도 또는 몇 분, 몇 초 이렇게 하나 치면 몇 분, 두 개 몇 초 이런 건 다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기입에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인출선 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치수는 치수선에서 이 치수선에서 몇 미리 1mm에서 2mm 정도 띄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치수는 치수선에 항상 중앙에 위치해서 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가공 완성 치수를 표시한다.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제품이 실제로 제작할 때 적용되는 최종 치수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가공 자체가 이 도면을 보고도 실제 어떻게 쉽게 가공이 돼야 되고 또 가공비도 적게 들어야 되겠죠. 이 제도된 것과 차이가 있으면 치수 자체가 차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거나 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의 그 최종 치수를 가공 완성 치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치수선은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정면도로 뭐 집중하고 여하튼 그런 내용들. 요 치수 기입법에 대한 시험 문제도 아주 가끔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호의 종류.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어떤 기호를 표시하는데 그 기호에서 지름을 표시할 때는 우리 파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의 지름을 나타낼 때는 파이. 그 다음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R. 네. 그리고 구면 기호는 S. 못따기. 모서리를 각지게 비스듬하게 잘라내는 표시는 C. 그죠? 그 다음에 원호를 표시할 땐 파이. 두께는 T. 사각형은 정사각형.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이거는 뭐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예. 암기해야 되겠죠. 자, 이 기호를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연필. 제도에 사용되는 연필의 종류를 좀 기억하는데 일단 H랑 B를 기억하시면 돼요. H라는 거는 좀 얇은 연필이고요. B는 뭐예요? 좀 굵은 연필입니다. 그래서 H는 얇은 대신 좀 딱딱하고요. B는 두꺼운 대신 좀 묽습니다. 예. 그리고 숫자가 커질수록 딱딱한 거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부드러워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HB는 얘네 둘 중간 정도의 사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제도라는 부분은 뭐 특별하게 어떻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암기해야 되겠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도면을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이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자기가 디자인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시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수라든가 뭐 현장에서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말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말로 듣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하게 나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말로 설명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평면도, 우리 보통 이렇게 위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있어요.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건너방이고 여기는 뭐고 이렇게 위에서 보는 평면도로 표시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한 50% 이내에 들어와 작업을 하겠죠. 근데 또 평면도만 가지고 또 내가 설명하면 또 완벽히 이해하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입체적인 형태로, 네, 그 투상도라든가 입체의 형태로 표시를 하면, 그래서 우리 CAD도 보면 2D CAD가 있고 3D CAD가 있어요. 그래서 더 3D 형태로 실제 모형을 보여주게 되면 내 의견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겠죠. 자, 그것도 또 100% 전달이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요즘에 그 3D Max라는 이렇게 Max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가져가지고 실제 완성된 그러한 모양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시공하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이런 거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그 도면이 평면도법이라 그래서 평면상에다가 도면을 그리는 것이고요. 입체도법이다라는 거는 입체 형태로 그리는 것이고요. 아셨죠? 예, 평면보다는 입체가 훨씬 어때요?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평면도법은 아주 제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평면도법. 평면으로 도면을 그리는 방법, 그런 뜻이에요. 입체로 도면을 그리는 방법, 그런 뜻이죠. 그래서 평면도법이 가장 일반적인 도면의 기본이 되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상에다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려내는 방법을 평면도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아까 제도 도구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요.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직선의 이등분. 자, 선이 있는데 A와 B가 있어. 그러면 A와 B를 정확하게 이등분해봐라는 그러한 이제 그 도면에 그릴 때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컴파스를 가지고 여기다 딱 찍어서 똑같은 컴파스 이렇게 하나 긋고요. 아래도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컴파스 찍고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찍어요. 그럼 위, 아래 이렇게 된 부분을 연결해서 쫙 연결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와 요 사이, A와 B 사이, 직선 사이에 뭐예요? 이등분을 한다. 이런 식의 방법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제도 배울 때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고, 이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선에 이제 교재 보시면 뭐 직선의 이등분 하는 평면도법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직선의 n등분, 그러니까 직선이 있을 때 몇 등분씩 나눠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선에서의 수직선을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직선 위에 한 점 위에서 수직선을 그린다든가, 직선의 어떠한 점에 수직선을 그린다든가, 주어진 각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방법, 두 직선에 접하는 주어진 원을 그리는 방법,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뭐 정팔각형을 그리는 방법,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을 그리는 방법 해가지고 쭉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기는 좀 의미가 별로 없고요. 시험 문제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다음 도면을 보여주고 다음 이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이 뭐 원호의 n등분 이렇게 찾든지, 이 도면을 그리는 순서를 뭐 순서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다음 중 뭐 설명과 관련, 이 원호의 n등분과 관련이 없는 설명은 뭐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양도 많고 제가 뭐 제도를 다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그 제목과 그 다음에 그 도면의 모양을 기억해 놨다가 이렇게 풀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입체도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이런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정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입체로 이렇게 지면을 놓고 이런 식으로 입체로 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체를 그리게 되면 평면도법보다 더 어때요?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체 모양의 것을 평면상에 그리는 방법으로서 정투상, 사투상, 투시도 뭐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투상 하면 이제 일각법과, 아이고, 이각법이 아닙니다. 삼각법이죠. 예. 전 항상 그렇게 실수들이 하나씩 나와요. 예. 삼각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측투상이라 해가지고 등각, 부등각, 이등각 투상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사투상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투상. 자, 표고투상은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그 지도 같은 데 보면은 산이나 이런 그 동산 같은 거 표시할 때, 계곡 같은 거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등고선 같은 거 이렇게 그려주는 거 있죠. 예, 요런 식의 것을 우리는 표고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고투상. 아셨죠? 예, 표고투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표고투상은 등고선을 표시한 다음에 이것은 어떠한 그 투상법이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너무 땡큐죠.
그죠? 등고선이 이렇게 그려졌다, 무조건 이렇게 그려졌다 하면 이건 뭐야? 표고투상.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각법과 삼각법, 요것도 시험 문제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지금 같은 경우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길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요렇게 된 애죠, 이렇게 형태가. 요거를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아래에서 볼 수 있고, 정면에서 볼 수 있고, 오른쪽에서 볼 수 있고, 왼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투상도는, 정투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 걸 우리는 정면도라고 합니다. 무슨 도? 정면도. 그 다음에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보는 걸 우측면도,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보는 거를 좌측면도,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를 우리는 저명도,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을 평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배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걸 도면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펴서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제1각법과 삼각법이 있어요. 근데 일각법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몇 각법? 제3각법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입체적인, 그러니까 평면도지만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각법은 이제 주로 영국에서 발달했고요. 토목이나 선박 같은 거 제조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제3각법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KS에서 표준 정한다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각법을 표준으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일각법과 삼각법은 이러한 이렇게 네 가지 그 각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일각, 이각, 그 다음에 삼각, 사각. 그래서 일각에다가 제도하고자 하는 제품이라고 합시다. 제품을 놓고 도면을 그리는 거는 제1각법이고, 제3각법이라는 것은 삼각에다가 제품을 놓고 하는 것을 제3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을 어디에다 놓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다 이렇게 제품을 놓게 되면 일각법은 여기서 보는 거고요. 그 면의 뒤에서, 우리 그러니까 측화면이라고 하는데 요쪽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삼각법은 요 앞에다 놓고 여기서 보고 뒤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도면을 여기다 그려서 보는 거고요. 얘는 보고 뒤에다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법은 정면도 우측에 뭐가 그려져요? 우측면도가 그려지는데, 반대로 일각법은 보는 거에 왼쪽에 좌측에 우측면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바라보니까 이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삼각법은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면으로 보는 건 정면도, 아래에서 보면 저면도, 위에서 보면 평면도, 오른쪽은 뭐예요? 우측, 좌측으로 보면 좌측, 뒷면은 배면도. 이렇게 표시하는데 반대예요, 일각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측면도와 좌측면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애가 우측, 우측에 있는 애가 좌측. 그 다음에 반대로 평면도와 저면도도 바뀌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 쟤도 오랜만에 해서 그 이상까지도 가게 되면 아주 복잡한 규칙들이 좀 있더라고요. 더 섬세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물론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러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시험에 요구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많이 잡고 있으면은 저기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시도법인데, 투시도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잠깐만요. 등각투상법. 자, 일각법과 삼각법 했죠. 삼각법. 자, 등각투상법, 부등각투상법, 이등각투상법이라는 것은 각이에요. 각. 그래서 지면을 이렇게 놔둔 다음에 요 위에다가 어떻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등각투상도라는 건 여기가 30도, 여기를 30도, 그 다음 얘네들의 각 각이 120도, 120도, 120도 이렇게 같아야 돼요. 요 각과 각각의 각이 30도와 120도로 같다. 이러면 등각투상도예요.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요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30도, 30도, 120도? 그럼 등각투상도구나 이렇게 보고 시험을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등각 투상도는 여기가 15도, 여기가 15도.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각이 105도의 각을 갖는 것이 2등각입니다. 그래서 등각은 30, 30, 120. 2등각은 15, 15, 105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고 푸셔야 됩니다. 부등각 투상도는 그냥 지멋대로예요. 여기랑 여기가 같지 않습니다. 여기가 18도, 30도, 15도, 60도, 5도, 15도. 여기가 같지 않다. 그럼 그건 부등각입니다. 그리고 사투상 같은 경우는 보통 40도, 30도, 30도, 45도, 60도의 각을 갖는 그러한 각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각도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표고투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고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표고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렵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고요. 보통 그 그림을 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각도로 등각 투상도는 30, 30, 120. 등각. 2등각은 15, 15, 105도. 2등각. 그 다음에 부등각은 서로 각도가 맞지 않는 15도일 때 18도일 때 30도, 15일 때 60도 이런 식으로 좌측 우측의 각이 맞지 않을 때는 부등각 이렇게 암기하시고 표고투상 같은 경우는 이제 등고선이 있으면 표고투상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서 푸시면 되고 사투상 같은 경우는 크게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등각투상도랑 비슷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입체투상은 입체도법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투시도법입니다. 투시도법이라는 거냐 원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근법 아시죠? 그죠? 원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근법이 이제 되게 많죠. 우리 교재에도 보면 직서 원근법, 색채 원근법, 대기 원근법, 과장 원근법, 사서 원근법, 다가 원근법. 그러니까 원근법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 원근법은 스프마토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면 이 경계선을 이렇게 뿌연하게 만들음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원근감이 들게 해주는 그걸 대기 원근법, 스프마토 기법, 공기 원근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게 좀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각도의 하나의 인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원근법, 다각 원근법. 이거는 이제 미술 화법에 많이 쓰던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원근감을 줄 수 있는, 그죠? 원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는 투시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먼 곳에 있는 것은 정말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여지는 입체감을 넘어서서 그런 원근감까지 느끼게 해주도록 그려내는 도법을 우린 원근화법 또는 투시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투시도에서 사용하는 기하학적 용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어떤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대상을 보는 사람이 이쪽은 좀 작고 여긴 크게 보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린다고 했을 때 사람이 이 도면과 물체 사이에 서 있는 이 거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각 위치마다 자, 일단은 일단 물체를 보는 사람의 눈위치. 자, 사람이 여기 서 있고 물체를 볼 때의 위치를 EP라고 합니다. EP, I 포인트, 그래서 시점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출제가 가끔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기하학적 용어와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영어랑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EP 그러면 I 포인트 시점, 그러니까 물체를 보는 시점, 사람의 시점을 EP다 이렇게 하기로 이것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SP, 관찰자가 서 있는 위치, 스탠딩 서 있는 거죠. 포인트, 여기죠. 사람이 서 있는 포인트, SP, 입점 또는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점 또는 입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지표면에 수직으로 세운 면을 PP 화면 지표면에 수직으로 세운 면 요거를 우리 화면을 뭐라고 합니까? PP Picture Plan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과 지면이 만나는 선 기선, 그래서 Ground Line, 그래서 여기 지에 요거 화면과 기면이 만나는 선, 화면과 지면이 만나는 선. 그 다음에 눈의 높이와 같은 화면상의 수평선, 요 수평선을 뭐라고 한다? HL, Horizontal Lin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Visual Line, 시선, 물체와 시점 간의 연결선, 요거와 여기가 연결돼 있죠. 이거를 시점과의 연결선을 뭐라고 한다? VL, Visual Line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토시도의 기하학적 용어가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그림과 내용을 보고 암기를 해두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제도는 뭐다? 약속이다. 약속이니까 어떻게 된다?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재 나와 선생님 책을 보시면은 몇 년도에 뭐가 출제됐다는 표시가 돼 있죠? 예,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기사는 한 문제 정도. 진짜 많이 나오면 한 두 문제 나오는 것 같다. 예, 두 문제. 보통 한 문제. 그리고 기사는 보통 두 문제가 나오고,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 투시도의 종류. 자, 소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점. 중심, 우리가 소점에 따라서 하나가 있으면 1점이라고 하고요. 두 개가 있으면 2점이라고 하고요. 세 개가 있으면 3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점이 있는 건 1점 투시, 두 개가 있으면 2점 투시, 세 개가 있으면 3점 투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림 그릴 때 미술 시간에 우리 원근감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해서 옆에 나무들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하면서 이런 그림 풍경화 같은 거 나만 그린 건가? 이거 점 하나 있죠? 이걸 1소점이라고 얘기합니다. 2소점이라는 건 양쪽에 점을 주고요.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래요?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원근감이 주는 이러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거는 3점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소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보는 이러한 조감도 같은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 조감 투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점 투시는 평행 투시도, 2점 투시는 유각 투시도, 3개는 조감 투시도, 3점 투시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도의 파트는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도는 하나의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소통의 도구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에요. 그죠? 규칙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거 선생님 설명한 거 외에도 이 제도의 약속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선 종류도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했지만 이거 외에도 선 종류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치수 기입법에 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방법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더 약속들이 더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시간 낭비가 되니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한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파트면 될 것 같고요. 자, 항상 파트가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이론서 보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보시고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각 디자인 이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자인 관리에 관련한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론에 대한 이제 마무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총 4파트, 4과목 중에 3과목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선생님과 함께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면 실기도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 강의도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함께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